제일 큰 이유가 말레이시아로 이민 오는 외국인이 많아서 물가가 오른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중국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큰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정직하게 버는 돈이 딱히 별로 없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야. 해먹는 돈들이 많고 눈먼 돈이 많지 정직하게 번 돈은 딱히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함부로 잘못 쓰다가는 그 걸린단 말이야. 중국에서 그런 거 걸리면 그건 또 이제 바로 몰수당하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대량의 인구가 아까 말했잖아. 말레이시아로 최근 몇 년 동안 들어온 중국인 수가 15만에서 20만 명이에요. 걔네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여기 이민 프로그램이 있잖아. MM2H. 이거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걔네들은 땡큐야. 내가 돈만 가지고 들어오면 날 여기서 영주권을 주네? 오랫동안 살게 해주네? 아무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애들은 돈을 싸가지고 들어고 와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돈을 숨기고 여기다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소비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중국 본토에서만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말레이시아 전에 중국인들이 돈 싸들고 도망갔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싱가포르였어요. 근데 싱가포르는요, 지금 약간 이거를 다 뭐라 해야 되지? 못 받아주고 있어. 지금 싱가포르는 포화 상태예요. 돈을 아무리 이제 많이 싸들고 가도 싱가포르는 더 이상 이제 그걸 못 받아주고 있고 계속 싱가포르는 문턱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다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인구들이 말레이시아로 넘어오는 거야. 말레이시아가 약간 그걸 보면서 이제 정책을 잘 짠 거지. 야, 싱가포르에는 왜 저렇게 많은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냐? 저러니까 싱가포르이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지. 쟤네들은 왜 말레이시아로 안 오냐? 근데 딱 지켜보다 보니까 야, 싱가포르 쪽이 그걸 다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지. 야, 우리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저 부자들 우리가 받자. 그래서 싱가포르이 다 못 담는 그런 부자의 인구가 말레이시아로 또 넘어온 겁니다. 근데 원래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갔던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중국인들이야. 똑같이 그 중국인들 또 이제 말레이시아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으로는 뭐 한국, 일본, 중동, 서양 이쪽으로도 이제 이민을 말레이시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래봤자 한국인이라고 해봤자 여기서는 10,000명에서 15,000명이에요. 말레이시아의 한국인들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싸가지고 와서 이민을 오잖아. 근데 잠깐 요거 짚고 넘어가자. 이민 정책이 정말 위험한 거네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야. 자, 원래 말레이시아 나라는 그냥 고만고만한 동남아 나라 중에 한 개였어요. 뭐 돈도 그렇게 별로 없고 뭐 국민들 총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고 GDP도 높지 않고 1인당 GDP도 높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했지만 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살짝 잘 짜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의 이민 정책이 2024년인가 2023년인가 한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잖아. 워낙 말레이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개나 소나 들어와도 된다. 야, 월급 300 받는 사람이면 들어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말레이시아도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도 머리를 쓴 거야.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받으면 안 되겠다. 부자들만 받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오려면 이 문턱이 최소 보유 자산이 아마 5억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5억 플러스. 최소가. 옛날에는 진짜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어. 그냥 다 와도 됐어. 근데 지금은 최소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외에 또 이런저런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민 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한민국 공산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자들 해외로 탈출하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턱이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이 100억을 증여를 하려고 해봐. 그 후손한테 물려주려고 해봐. 진짜 한 세금 50억 내야 될걸? 4, 50억 내야 될 거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말레이시아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아시아권에서 제일 싼 지출로 최고급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잖아요. 말레이시아의 수도. 그러면 서울이랑 비교해야지. 서울의 월세 300만 원이랑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월세 300만 원은 이거는 진짜 서민과 부유층의 차이예요. 한국 서울에서 아파트 월세 300 줘봤자 그냥 일반 아파트 20평 혹은 30평대 그 정도야 그냥. 근데 여기서 월세 300을 낸다? 아, 초호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 무슨 카페, 뭐 다 들어가 있는 초호화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500만 원을 내면서 달달이 생활비를 쓰느냐, 아니면 이 500만 원 생활비를 말레이시아 와서 그걸 쓰면서 사느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게 지금 말레이시아가 받고 있는 평가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고급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웬만하면 다 국제학교 다녀요. 여러분들 주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나가는, 아니면 돈이 좀 많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말레이시아 가서 이렇게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식들을 유학 보내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자녀들이 말레이시아 와서 다 국제학교 다녀요. 그리고 그 국제학교 다니잖아. 여기서 국제학교 나오면 일단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 보내느니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국제학교 딱 보내면 애가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도 넓어지고 견식도 넓어지고 3개국어 기본으로 깔지. 한국에서 대치동에서 공부 기계로 자라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시야가 넓어져. 그러니까 학비는 비슷해. 심지어 한국보다 쌀 수도 있어. 한국보다 싸. 그러니까 아예 이쪽으로 와서 애들 국제학교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은 뭐 외식, 카페, 교육, 뭐 생활비, 취미생활 이런 데 돈을 아끼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니까 말레이시아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랑 조호바루가 다리 한 개 건너면 끝이잖아.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전문직들이 다리 한 개만 건너면 되는 그 조호바루라는 곳에서 집을 사. 거기서 장기 거주하면서 싱가포르로 그냥 출퇴근해. 그 시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 근데 싱가포르에서 살면 싱가포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삶의 여유를 잘 못 누려요. 하지만 그 싱가포르에서 전문직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말레이시아에서 쓴다? 황제처럼 살지. 그런 사람들이 또 조호바루나 뭐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또 말레이시아 물가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게 뭐 가끔씩 이런 생각해 볼 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돈을 모았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한 5억을 모았어. 나도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 5억이 있다. 혹은 뭐 10억을 모았다. 이랬을 때 솔직히 한국 서울에서 5억, 10억 그렇게 큰 돈 아니야. 집도 한 개 제대로 못 사. 맞잖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있어.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 5억 내지 10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돈인데 나는 왜 한국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이나 뭔가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혹은 여유로운 삶을 보내기 위해서 찾던 나라 중에 한 개가 말레이시아예요. 자, 이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MM2H라는 이 비자가 있어요. MM2H가 아마 그걸 거야.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인가? 그걸 줄인 말일 거예요. 아마도. 한번 검색해봐. 아무튼 MM2H라는 비자가 있는데 예전 조건. 이게 개편 전에는 이게 2021년 전 기준이에요. 최소 연령 21세 이상. 2021년 전에 월 소득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월 소득 300만 원이면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줬어. 이 비자를 줬어. 그리고 이제 예치금이 한국 돈으로 약 9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됐었어. 그러니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있었어도 2021년에는 그냥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은퇴 비자를 가지고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비자 유효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리고 갱신이 가능했고 비자 유지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때 2021년 하면 말레이시아의 물가는 더 쌌죠. 훨씬 쌌죠. 물만 석회수가 아니라면 가볼만 하다고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 수질 의외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편된 이후 이게 완전 옛날에는 그냥 누구나 다 받는, 야 너 한 1억 있어? 그러니까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한국도 한 2억 정도 있으면 야 너 2억 가지고 있어? 야 우리나라 와 10년짜리 비자 줄게 여기서 살아.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 MM2H 이 비자가 완전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자, 이게 일단 실버 단계가 있고 골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단계가 있는데 실버 단계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실버 단계는 일단 최소 연령이 25세 이상이고요. 부동산 구매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약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보통은 이제 한 3억이라고 하더라고. 한 3억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월 소득 한 400 이상, 한 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고정 예치금이 약 2억에서 4억 사이. 예, 이것도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르대요. 예치금이 한 2억에서 뭐 4억 정도 사이, 그 정도 고정 예치금이 있으면 비자 유효 기간이 5년이고요. 갱신 계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낮은 단계야. 제일 낮은 단계. 제일 낮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MM2H보다 훨씬 요건이 까다로워졌죠. 근데 여러분들, 골드는요, 부동산 구매를, 골드 티어는 이게 약간 부유층 티어인데 부동산 구매를 약 4억 이상, 4억 이상의 부동산을 사야 되고 고정 예치금도 4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효기간이 10년이야. 혜택이 장기 체류권, 일부 세금 투자 혜택도 주고요. 가족 동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저축금 인출 허용량 확대됩니다. 이게 골드. 골드는 또 혜택이 많아.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봐야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만 보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도 있어. 그리고 가족 동반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서울 아파트 지금 웬만한 거 10억 이상이잖아. 어떤 사람이 서울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빠, 엄마, 자식 2명 이렇게 있어. 근데 한국에서도 살기 빠듯할 거 아니야. 애들 학비도 나가지, 생활비도 나가지.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아파트를 30억짜리를 팔아버리는 거야. 팔고 나서 말레이시아로 와. 이런 골드 티어를 갖는다고 해봐. 8억이면 되잖아. 그러면 삶이 아주 질이 달라지죠. 그리고 세금 혜택까지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증여를 하든 혹은 이 사람들이 또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수입이 있을 거 아니야. 내고 있는 세금도 많을 거고. 근데 그거를 여기로 가지고 온다? 그 중에서 이제 플래티넘 티어가 있어요. 플래티넘 티어는 초부자 티어라고 해가지고 일단 부동산 구매기 8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부동산 구매기 8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예치금이 거의 이거는 한 20억 가까이 있어야 돼요. 고정 예치금이 약 20억 가까이 있어야 되고 유효기간이 20년. 그런데 이 돈 싸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냥 여기 혜택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가능, 고급 의료, 교육, 서비스 접근, 자산 인출 폭넓은, 우선 심사, 가족 여러 동반. 그냥 이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근데 이 혜택 다 보면 그냥 딱 이 메시지야. 말레이시아로 네가 이 정도 돈 싸들고 오잖아. 너 다 하게 해줄게. 모실게. 들어와. 이거예요. 그 정도 돈이면 한국에서 산다고요? 근데 이 정도 돈 나중에 이거 증여를 하든가 나중에 어떻게 물려주든가 이렇게 그 세금 어떡할 건데. 그리고 삶의 퀄리티 자체가 달라.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방금 보면 한 30억이면 최부자 플래티넘 티어잖아. 30억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30억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 한 개 가지고 있는 게 20억이야. 그리고 애들 교육비를 그만큼 내봤자 그냥 대치동이야. 그냥 공부 기계처럼 키우는 거냐? 아니면 애들을 국제학교 보내면서 스트레스는 덜 받지만 언어는 3개국어를 배우면서 전 세계 문화를 다 접하면서 견식이 넓게끔 그렇게 애들을 키울 거냐?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플래티넘급은 싱가포르랑 태국도 이런 엘리트 비자라는 게 있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혜택 주지. 진짜 플래티넘 정도 이 정도 돈 싸들고 오잖아. 딜을 하기 나름이야. 그냥 여기 이민국이랑 정부랑 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사람들이 많아. 들어봤죠? 나는 옛날부터 그냥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가 어느 순간 그냥 서울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억이야. 20억, 30억. 난 강남에서 그냥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근데 내 아파트가 30억이래. 하지만 내 월급은 그냥 300, 400. 이런 사람들 많잖아. 하우스 푸어. 그러니까 받는 월급 대비 너무 비싼 집에 살고 있다.
근데 솔직히 그런 비싼 집에 살면서 월 300, 400 벌어봤자 막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절대 못 살아. 그냥 뭐 아껴 쓰고 밥도 아껴 먹고 외식 못 나가고 술값 아끼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수준이잖아. 맞잖아요. 그래야 애들 뭐 학비를 내주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아파트를 팔아버려. 야 30억 이거 팔자. 그리고 약간 이런 나라로 이민을 오잖아. 그냥 삶의 퀄리티가 달라져. 그냥 최상류층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거를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중국인들이 겁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인들 추정해봤자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인이 15,000명 전후래. 2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15,000명 전후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이런 돈을 싸들고 오는 애들이 통계가 있거든요. 2022년에는 중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 체류자 수가 82,000명이었어요. 2022년 통계. 근데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추정 지금 촉 15만에서 2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나 샤오홍슈나 틱톡 이런 데만 봐도 말레이시아 이민이 얼마나 좋다 이런 거를 소개해 놓은 중국 영상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들어오잖아요. 쿠알라룸푸르의 최고 중심지에서만 살아. 외곽으로 가지도 않아요. 제일 깨끗한 곳, 제일 신도시, 시설이 제일 좋은데 이런 데서만 살아. 그러니까 그 위주로 물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이런 한국인 여행객이 여기 오면, 작년까지만 해도 나 작년에 왔을 때 방송하면서 나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뭐 먹으러 다니고 뭐 돈 쓸 때도 야 가격 너무 좋다. 맨날 내 입에 달고 살았어. 와 가격 너무 좋다. 이번에 야 어떤 데는 한국보다 비쌌다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물가야? 욕 나왔어요. 진짜로. 작년 8월 때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 1년 사이에 링깃이랑 원화의 이 환율 차이를 한번 보세요. 링깃 원화 환율 차이, 진짜 환율이 무슨 이렇게 올라가. 주식 같아. 환율이 그렇게 변동되면 안 되거든. 진짜 무슨 주식 같아요. 쭉 상승이야. 그래서 지금 이 말레이 안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일부한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0억이 있다. 말레이시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30억 있으면 안 간다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이라고? 근데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난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중국 사람들은 난 올 수 있다고 봐.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자유롭지 않으니까. 근데 한국은요, 솔직히 살기는 한국이 훨씬 더 좋아. 30억 있으면 솔직히 여기 뭐 초호화 생활이라 해봤자 사람 사는 게 솔직히 비슷비슷하거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은, 근데 한국도 한국 여러분들 공산화 안 되겠지?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들 근 1년 동안에 휴대폰과 컴퓨터 기록 다 턴다며.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야. 한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자유롭고 하니까, 그래도 한국이 자유롭고 살기도 좋고 정말 생활 인프라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래 뭐 상속세, 증여세, 그래 그거 내더라도 여기 한국의 삶이 좋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와 내가 이 돈 있는데 내 중국에서 이런 꼴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돈을 밖으로 빼내는 거고. 근데 만약에 한국이 중국이랑 똑같아지고 자유가 없어지잖아? 한국 그런 멜리트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역대급으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탈출을 한 거야. 방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30억 있으면 어디 살 거예요? 여기 대부분이 한국에서 산다 이랬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탈출한 그 부자들은 평균 자산이 500억이래. 그 5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한국을 탈출했겠어요? 아니잖아. 뭐 머리가 나빠서 한국을 탈출했겠어요? 님들보다는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큰 자산가들이, 대한민국의 부호들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몇 명이죠? 2,400명인가?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을 탈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 중에서는 말레이시아로 간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그 사람들 수속을 이런 수속을 해주는 그런 브로커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말레이시아로 엄청 갔더만. 말레이시아 말고 싱가폴.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싱가폴. 싱가폴로 엄청 많이 갔어. 싱가폴로. 방금 잘못 얘기했어요. 싱가폴 얘기하려고. 지금 오늘 주제가 말레이시아니까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싱가폴. 싱가폴로 엄청 많이 갔고, 미국으로 엄청 많이 갔고, 일본도 좀 있고,
싱가포르 물가 너무 비싸다고요? 근데 이제 자산이 500억 되면 여러분들 자산 500억이잖아요. 싱가포르 물가 그렇게 안 비싸요. 자산 500억이면 뉴욕에 집 살 듯? 또 뭘 모르는 소리. 지금 뉴욕의 자산가들 뉴욕 미친듯이 탈출하고 있는 거 알죠? LA 쪽으로 많이 갈라 그래. 요번에 뉴욕 시장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다 탈출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회주의자들이랑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런 새끼들은 그냥 날로 먹으려 하는 새끼들이야. 부자 거를 뺏어와서 나눠준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부자는 그거 만드는데 노력 안 했어? 노력한 사람을 우대해주고 노력한 사람이 이 사회에 공헌하게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걔네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뺏어와가지고 균등하게 나눠준다? 그럼 그 밑에 놀고 먹는 새끼들은 그냥 사회주의자 새끼들이랑은 그냥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뉴욕 시장 그 새끼 금수저 출신이더만. 어디서는 얘가 무슨 가난한 출신에다가 열심히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뭔 개소리야. 그 새끼 금수저야. 돈 벌어보지도 않은 새끼야. 병신 새끼들. 아유 진짜. 근데 말레이시아도 옛날에는 그냥 그 이민 문턱이 엄청 낮았어. 이민 문턱이 엄청 낮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민 문턱을 높였냐? 말레이시아도 이제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중이 떠중이들 다 받아가지고 이건 말레이시아 인구만 많아지고 가난해지겠다. 안 되겠다. 말레이시아는 부자만 받아야 되겠다. 그냥 정부의 목표는 간단해요. 고소득자, 투자자, 자본 유입 중심으로 이 비자를 재편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러분들 지금 말레이시아에 고층 빌딩, 고급 아파트 단지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 바로바로 팔려요. 수요가 커요. MM2H 가입자에게 그러니까 이민 조건이 딱 그거잖아. 집 사라. 그럼 이민 비자 준다. 얼마짜리 살래? 4억짜리 살래? 6억짜리 살래? 8억짜리 살래? 약간 이런 거잖아. 비싼 거 살수록 혜택 크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고급 콘도가 수요가 계속 생겨. 왜? 외국에서 와서 살려면 일단 아파트 한 개 사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아파트를 사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왜? 지금 말레이시아 경제 상황 되게 좋아요. 집값 계속 올라.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집중되고 있으니까 집값 떨어질 일이 없겠네. 이러면서 집을 계속 짓고 계속 사.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진짜 약간 좀 맞춤형인 게 외국인들이 오기 편한 곳 위주로 개발을 해. 예를 들면 싱가포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호바루. 거기를 아예 그냥 진짜 지어버리잖아. 그냥 다리 한 개 건너면 되니까. 그리고 쿠알라룸푸르는 수도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링깃 강세 경제 규모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재편을 한 뒤에. 왜 이러냐? 일단 예치금이 있어야 되잖아.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치금을 은행에 둬야 되잖아. 그 예치금은 뭘로 바로 이어지냐?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 은행에 그 돈이 묶이잖아. 그러면 말레이시아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지. 장기적인 외화 안정과 링깃 수요 증가.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썼는데 이게 또 이제 중국인들이 진짜 어디든 중국인이 끼면 이렇게 돼. 그냥 어디서든 적당하게 와야지. 중국인들이 중국 자본으로 미친 듯이 밀어붙이니까 이거 지금은 아직 좀 이렇게 잡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 또 캐나다 꼴 나는지 안 나는지는 그건 또 몰라. 그래서 요즘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국에도 꽤 많은 걸로 알아. 그런데 요즘 말레이시아의 이 이민 문턱이 계속 높아지니까 꼭 말레이시아로 플래티넘 이런 걸로 이민 갈 필요는 없으니까 실버만 해도 충분히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비자가 5년 10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와서 여기서 적은 물가를 즐기면서 고퀄리티의 삶의 질을 즐기는 거지. 얼마나 좋아. 중국인들한테는 금상첨화죠.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30억이 있다. 당연히 한국에서 살지. 아직 말레이시아가 못 따라가는 게 인프라 이런 거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거. 대중문화. 지금 문화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문화 강국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 생활 할 거리가 대한민국은 그만큼 많다 이거야. 근데 말레이시아는 내가 봤을 때 딱히 없어.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는 어느 동네를 가도 그냥 이렇게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 다니면 그 자체가 재밌어. 길거리에 맛집들 많지, 사람들 줄 서 있지, 인형 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 먹거리도 있고 거리 자체가 예쁘지. 인도가 넓잖아 일단.
그리고 술집도 많지, 펍도 많지, 영화관, 옷가게, 편집샵, 감성 있는 골목, 길거리가 너무 다양해. 놀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말레이시아 단점, 진짜 치명적인 단점, 인도가 잘 안 돼 있어요. 사람이 걸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튼 이게 제가 요번에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느낀 여러 가지 점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맞아. 걷는 거리,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리고 서울 같은 이런 강이 흐르잖아. 서울 중간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한강 폭이 얼마나 넓어. 그리고 한강 양옆으로 뛰는 거리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고 너무 잘 돼 있잖아. 그리고 강은 심지어 깨끗해. 내가 말하는 깨끗함은 진짜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이런 깨끗함이 아니라 그냥 강 자체가 맑아. 냄새도 안 나. 썩은 물이 아니야. 근데 동남아 와서 강 옆에 걷잖아? 그 강 옆에 쓰레기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린내, 물 썩은 냄새, 별하는 냄새가 다 나. 한국처럼 그렇게 큰 강이, 또 깨끗한 강이 그렇게 잘 없어요. 어느 도시를 가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까지 복받은 나라인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면 안 돼. 진짜 이 나라는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되고 자유가 사라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란. 여러분들 꼭 이 개념은 가지고 삽시다.